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자, 우리가 1강, 2강을 공부했고 3강 유정입니다. 유정. 1번에 보니까 유정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인이 만약에 시험에 낼 때는 유정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런 식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느냐? 그럼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라면 맞는 말이죠. 왜?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으니까. 두 번째, 유정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유정하고 상속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냐? 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이 등기 원인일자가 되는 겁니다. 3번에 보니까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는 것은 포괄 유정이죠.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 수리하죠. 그죠? 수리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 결론은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할 때 키는 이겁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포괄이든 특정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상속 등기를 거쳐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X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은 두 개로 나누죠. 이게 특정 유정이냐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로등기를 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하죠. 포괄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특정 유정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보로등기를 거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출제인이 물을 때,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묻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묻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법은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이에요.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소 등기는 공동이죠. 그죠? 근데 이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공동이죠. 공동. 그러면 3번에 수용을 할 때는 등기 원인이 수용의 개시일이냐 수용의 재개일이냐 수용의 개시일이죠. 개시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하죠.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안 하는 예외. 그래서 안 하는 예외는 우리가 세 개죠. 세 개. 하나가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용의 개시일 후죠. 그러면 소유권이죠. 당연히 말소하는 거죠. 그죠? 개시 후니까 수용받아도 뒤죠.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되죠. 그럼 이제 5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수용을 할 때 처분의 제한의 등기와 지역권의 등기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를 안 하죠. 그러면 처분의 제한의 등기를 말소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말소하는 것, 하나는 말소하지 않는 것이라니까 이 지문은 X가 됩니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한다.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공유죠, 그죠? 여러분들 이 공동소유도 해마다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1번에 보니까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지분에는 용익권은 안 되죠. 저당권은 되죠, 그죠? 그러면 2번에 보니까 지분에 전세가 났죠. 그럼 당연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도 매매가 되죠. 그러면 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하겠죠. 그죠? 기록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문자로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숫자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키를 보세요. 4분의 3 중 절반을 매매하죠. 그러면 4분의 3의 절반은 8분의 3이죠. 그죠? 여러분들 4분의 3의 절반은 8분의 3이죠. 8분의 3. 2분의 1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X예요. 8분의 3입니다. 그렇게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된 부동산의 경우에 여기서 여러분들 키를 잘 잡아야 돼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이죠. 그 말은 분할하지 말자고 약정했다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니까 분할하지 말자고 약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 매매는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분할하고 매매는 또 별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금지는 분할하지 말자고 그 약속을 한 거지 매매하지 말자고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6번, 7번은 절대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유물이라는 말이 딱 떠죠. 그럼 이거는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동입니다. 공동. 공유물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공유자 전원이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유네요. 그죠? 자, 합유 일어날 때 등기부의 갑구 등이라는 2인 이상인 경우, 자, 보세요.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한다. 그럼 여기서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합유라는 뜻하고 합유 지분하고 개념이 또 틀리죠. 그죠?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은 기록을 하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여러분들 여기 3번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 보면 결론의 답은 이것만 딱 암기를 딱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합유명인 변경이죠. 자, 정리를 할 때 이래 하세요. 답은 이거예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유는 지분을 표시합니다.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지분을 표시를 해요. 합유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유는 지분이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이 지분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 그런데 합유는 만약에 병, 세 사람이 합유자입니다. 근데 합유라는 뜻은 표시를 하지만 지분은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럼 한 명이 사망을 했죠. 그럼 두 명이 됐죠. 그럼 지분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변경 등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답을 딱 외웁니다. 합유자가 딱 나오면 변경입니다. 이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합유는 지분 이전 등기 나왔죠? 그럼 이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X가 되는 겁니다. 키를 딱 잡으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번과 2번은 같이 가면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 오죠, 그죠? 그럼 3번에 자, 여러분들 3번하고 4번을 묶어보면은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으로 놨는데 3번, 4번, 5번을 어떻게 딱 정리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5번이 키입니다.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동시에 하여한다면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잡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에 하거든. 그러면 동시에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대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위 신청을 동시에 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지. 안 하니까 대위 신청하는 거니까 대위 신청을 동시에 한다면 X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요. 자, 이랍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대위 신청을 동시에 한다면 안 합니다. 신탁 등기를 안 하니까 대위 신청하니까 대위 신청을 동시에 한다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순위번호가 몇 개입니까? 하나. 그럼 여기서 좀 전에 우리는 뭐를 봤냐면 이렇게 봤죠. 그죠? 1건의 신청 정보죠. 그러니까 신청서가 하나죠. 그러면 신청서가 하나니까 여기에 순위번호도 하나죠. 그죠? 하나의 순위번호. 자, 우리나라 등기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번호를 하나씩 줍니다. 그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가 2개입니다. 근데 번호는 하나밖에 못 받죠. 번호가 하나니까 신청서도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7번을 공부할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합유죠. 그럼 여기 지문에서 합유라고 쓰면 O, 공유라고 쓰면 X죠. 그죠? 8번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소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가 됐으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항상 주등기로 하죠. 그죠? 부기등기라는 거는 없어요. 그죠? 자, 됐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신탁의 가등기도 등기할 수 있다. 신탁 등기도 가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을 썼죠.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이 단독이니까 말소도 단독이잖아요. 단독으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를 배웠어요. 이제는 소유권 외입니다. 소유권에 지상권이네요. 지상권은 목적은 필요적 기재죠. 범위도 필요적이죠. 지료는 필요적이 아니죠. 그죠? 임의적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이죠.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해 줄 때 우리나라 법에 구분지상권이 있고 구분임차권이 있어요. 이때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구분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어요.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분이죠. 지분의 구분지상권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항상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네요. 그죠?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여러분들 1번하고 2번하고를 묶으면 지역권 등기는 두 번 한다. 하나는 성역지에다가 하고 하나는 요역지에다가 하죠. 그죠? 성역지에는 공동으로 신청하고 요역지, 여러분 여기서 여기 있네요. 그죠? 4번이네요. 4번. 요역지죠. 그죠? 요역지는 등기관이 뭘로 하느냐? 직권으로 한다.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에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을 하죠. 직권. 자, 이번에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거든. 요역지가 있고 성역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답은 성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교차 표시를 하죠. 그죠? 따라서 성역지에는 빌려주는 땅을 표시를 하고 요역지에는 빌려오는 땅, 빌려받는 땅 있죠. 그거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목적은 필요적 기재죠. 범위, 요역지, 필요적 기재가 되죠. 그죠?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성역지의 지상권자는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출제는 항상 있다, 없다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6번입니다. 전세권의 지역권이죠. 만약 소유권의 지역권을 했다면 주등기가 되겠죠. 전세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기등기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X죠. 그죠? 왜?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별도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필요적 기재가 아니죠.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들, 자, 그냥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담보물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사용료. 그 만약에 전세라면 전세금을 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죠. 기간. 그럴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눌 때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 자, 답입니다. 시간은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재이거나,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은 필요적 기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임의적 기재이거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은 필요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모르겠거든. 돈이 들어가면 전부 다 필요적이다. 그런데 예외 세 개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자, 치료, 보증금. 이 세 개는 돈이지만 임의적 기재.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 위로 한번 올라가서 자, 보세요. 2번입니다. 자,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전세권의 저당권을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죠.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했지. 전세권은 소멸했는데 소멸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 여기서 키는 이거예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런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은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을 하는 거지. 기간이 끝났다면 권리는 소멸하고 없기 때문에 이전이 안 돼요. 그러나 예외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는 기간이 끝나야만 이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세금 반환이 뭐예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거는 전세 기간이 끝나야만 돌려받을 수 있죠. 끝나기 전에는 돌려받을 수 없지. 그러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는다. 그럴 때 세입자, 전세권자가 B에게 1억 원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전해 줄 수 있냐? 있다. 이거는 기간이 끝나야만 이전해 줄 수 있다고 딱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 중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묶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니까 1억 원 너가 대신 받아가라. 그 양도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을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보죠.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선순위의 전세금이 정액하면 당연히 후순위는 분리해 주죠. 그 다음에 전세금 정액으로 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림을 보세요. 5번하고 6번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5번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1번의 전세, 2번의 저당 이거예요. 여기에 6번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1번의 전세, 1의 1 전세의 저당입니다. 저당. 그럼 만약에 여기는 1번하고 2번은 전혀 별개의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을 하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당연히 분리해 주죠. 이 사람은 이해관계네요. 이게 5번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번의 전세금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전세의 저당이거든. 그 말은 1억을 보고 돈 빌려줬지. 그런데 이 1억이 2억으로 정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채권 확보가 유리해지죠.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1번이 정액을 하면은 2번은 이해관계인이지만 이 그림에서 1번이 정액을 하면은 1의 1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어서 답.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죠.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죠. 그죠? 변경 등기를 하여야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이네요. 그죠? 1번에 임차권은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맞죠? 그럼 여기 제가 좀 전에 구분 임차권이라고 그랬죠. 할 수 없다. 구분 지상권은 O, 구분 임차권은 X. 자, 송전선이 통과하는 기간 동안 존속기간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 그래서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를 할 수 있다. 지상권에 이런 표현이 있죠.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상권을 할 수 있다. 유사한 것이죠. 그죠? 4번에 자 보면은 주택 임차권 등기 및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이라는 것은 기간은 만료됐다는 겁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은 임차권은 소멸하고 없어요. 소멸하고 없으니까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으로 가볼게요. 이 저당권은 해마다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죠? 자, 봅니다.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지만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니까 임의적 기재죠. 위에 두 개는 필요적
기재죠. 자, 2번입니다. 변제기와 이자는 기재하여야 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저당이 있고 건저당이 있었을 때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니까 일필의 토지 특정 일부에는 저당권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러면 X가 되죠. 조심할 때 지분의 저당권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자,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5번에도 여러분들 5번하고 6번을 묶어보면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게 쌀이죠. 쌀. 백미. 쌀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있죠. 그러면 쌀의 평가액 한 가마 뭐 30만 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7번에 보면은 답만 탁탁탁 외워가면 되겠죠.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 채무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죠. 단일하게 기록하죠. 만약에 갑액에서 1억, 을액에서 1억, 병액에서 1억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서 3억 이렇게 기재를 하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 채무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채무자는 필요적 기재입니다. 필요적 기재니까 무조건 기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줬다면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는 표시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저당권은 채권과 같이 왜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으니까 항상 같이 간다는 뜻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10번의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답을 암기하는 겁니다. 그냥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1월 있죠. 이 1월이 채권 양도죠. 그죠? 채권 양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저당권을 이전할 때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확정된 후냐.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양도로 기재를 하죠. 계약양도로. 확정된 후에는 채권양도로 기재를 하죠. 그럼 여기는 전이니까 1월이니까 이 1월이 채권양도로 할 수 없다. 그럼 계약양도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0번하고 11번을 묶어가지고 전에는 계약양도로 할 수 있고 후에는 채권양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건전함권 이전 등기를 신저의 건전 물상 보정이면 성락을 정매하는 정보를 제공 안 한다. 이것도 답을 어떻게 정리를 딱 하느냐면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임차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때는 물건과 채권으로 딱 구별하면 됩니다. 물건은 동의가 필요가 없어. 임차권은 채권이죠. 동의가 필요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에 자, 13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13번에 저당권 설정에 토지 위에 설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그 민법에 나오죠.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건물에 대한 낙찰 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채무자 변경 시 후순위 등에게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잠깐만 그림을 한번 본다면 이거죠. 1번에 저당권자는 갑입니다. 채권액은 1억입니다. 채무자가 A입니다. 그러면 2번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채권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을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A에서 B로 바뀐다고 해서 이 저당권자는 불이익 보는 자가 아니죠. 따라서 채무자 변경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스러운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공동담보목록입니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하느냐 신청인이 작성하느냐.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을 하죠. 그죠? 답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의 이런 문제를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를 자꾸 출제를 해요. 자, 그럼 처음 해볼게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거든. 자, 어떻게 냈냐 이럴 때 매각 대금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그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이래놨죠. 제가 앞에서 금방 힌트를 뭐를 들었냐면은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과 임차권과 저당권에서 돈이냐 시간이냐. 시간은 예외 없다. 필요적은 하나도 없어요. 돈은 필요적입니다. 필요적인데 예외적으로 이자, 지료, 보증금만 필요적이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매각 대금 돈이죠. 변제받은 금액 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필요적 기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죠. 그다음에 17번에 이 17번에는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등기 기록의 그 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의 부동산의 등기는 해당 등기의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해야 한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을 추가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종전 등기부고 요런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됐으니까 공동저당 표시해야 됩니다. 이때는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거 있죠. 여기는 여기에다가 추가 공동저당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쓸 수 없어요. 밑에 써야 됩니다. 1에 1 이렇게가 추가됐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옛날 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 새로 추가되는 것은 그 등기의 끝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질권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질권은 동산질권이 있고 권리질권이 있죠. 이때 동산질권은 등기를 안 합니다. 권리질권은 등기를 하거든. 그럼 권리질권의 예가 뭐냐? 주식입니다. 주식. 채권입니다. 채권. 그럼 주식이나 채권은 권리질권인데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주식은 등기가 안 되죠. 채권은 등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병입니다. 이 을이 있잖아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을이 저당권자예요. 그럼 채권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 요 1억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1억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게 1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비를 쓸 수 있냐냐 이 소리예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죠. 그럼 이렇게 1에 1 이렇게가 1번 저당권부 질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고 이 사람이 권리질권자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질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은 질권으로 등기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의 효력에 저당권에 미친다. 그건 틀린 말이죠. 당연히 여기다가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을입니다. 등기 의무자, 권리질권자 병이죠. 등기 권리랍니다. 권리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권리의 등기를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각종의 등기 절차를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으로 갑니다.
각종의 등기 절차라는 거는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이런 것들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럼 1번에 등기상의 변경이 있죠. 그럼 변경이 있다면 경정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경이죠. 변경.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 법인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없죠. 그죠? 여러분들 비법인이 법인이 됐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경정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비법인이 법인으로 된 거는 소유자가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경정할 수 있냐? 여러분들 전세권과 임차권은 성질이 다르죠. 다르니까 경정 등기할 수 없습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4번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런 거죠.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다면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내용을 모르죠.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전원에게 알리느냐 1인에게 알리느냐 1인에게 알리죠. 왜? 여러분들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소리예요.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설사 이해관계인이 있었다면 성낙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직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변경 이렇게 할 때, 자, 봅니다.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거든.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낙의 유무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권리관계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표제부에는 이해관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번에 가압류된 부동산 합필할 수 있냐? 당연히 없죠. 그죠? 저당권이 된 부동산 합필할 수 있냐? 당연히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때 3번하고 3번은 저당권이고 4번은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합필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저당권이 있어. 여기는 없어. 이게 3번입니다. 합병 안 됩니다.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여기도 저당권이 있어. 그런데 제가 돈 은행에 10억을 빌리면서 5억짜리 두 개를 담보로 정해서 이거는 여기입니다.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여러분들 합병 등기죠. 이 합병은 그냥 간단하게 표제부에 하는 겁니다.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몇 월 이내 하느냐? 1월이죠. 1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지목이죠.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죠. 이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1월 이내 한다. 이러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부동산 표시 6개 중에 1개를 쓰든지 2개를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죠. 표제부죠. 표제부. 그러니까 1월 이내다. 그럼 여기도 면적이죠.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니까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등기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보세요. 건물의 구조라는 것은 표제부거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당연히 대장을 먼저 고치고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A, B 토지,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을 했다.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잖아요. A 토지, B 토지죠. 그럼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을 했으니까 이 등기부는 폐쇄해야지. 이 등기부는 면적이 늘어났죠. 그럼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실입니다. 멸실은 1번, 2번의 낱말 뜻만 여러분들이 딱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존재하는 건물이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냐. 존재하는 건물은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로 신청하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잖아요. 지체 없이 등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소 등기가 해결이 되면 부동산 등기법 전체가 해결이 됩니다. 왜? 말소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죠. 그 모든 권리는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소 등기는 등기의 전부를 고치는 거죠. 일부를 고치는 거는 변경이죠. 그죠? 변경.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두 개 나오는 거는 4개입니다. 가등기에 가등기 대,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대, 채권자의 채권자 대위 신청할 수 있어. 그러나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말소 회복의 등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는 당연히 첨부해야 되겠죠. 자, 4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상권을 말소한다. 이거는 주등기지, 주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부기등기지, 부기등기. 여러분들 지상권 설정은 주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부기등기잖아요.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부기등기 권리자가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 시서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자,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 가, 얼, 병이에요. 그죠?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매매. 그럼 소유자는 이제 을입니다. 을. 그럼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 근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말소합니다.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병이 이해관계이다. 따라서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할 때 보세요. 여기서 제3취득자는 병입니다. 병. 건저당권 설정자는 갑입니다. 갑. 자,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거죠. 그죠? 자, 보세요. 갑, 을, 병 이렇게 되어졌죠. 갑을, 병 이렇게 되죠. 자, 처음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1번에 을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러면 갑을 저당권 설정자, 을을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병을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병은 이 저당권을 껴안고 샀잖아요. 이때 이 저당권을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하고 을하고 말소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소하면 되죠. 그죠? 근데 갑하고 을하고도 말소할 수 있냐? 있죠. 그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소는 되냐? 안 되죠. 그죠? 두 사람 다 권리자죠. 그럼 여기서는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여러분들 성낙을 받았죠.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말소죠. 그죠? 여러분 항상 권리자가 들어가는 거는 원칙은 공동신청이죠. 그죠? 자, 우리가 표제부는 권리가 아니고 표시죠. 표시.
그러면 9번에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 대상이 아닌 게 등기가 됐다. 이걸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당연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죠. 그죠? 자, 10번은 한번 볼게요.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죠.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직권으로 말소하느냐 신청으로 말소하느냐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은 X가 되죠. 그 다음에 가압류는 신청을 하느냐 촉탁으로 하느냐 촉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으로 했으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래요.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는 등기할 대상이 아니죠. 아니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키를 딱 잡을 때 이렇게 합니다. 건전한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죠. 그러면 추가로 했다. 부기등기죠. 그럼 항상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대. 자, 그런데 14번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14번은 위조된 인감증명이죠. 그럼 위조된 인감증명이라는 거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 제9호 위조된 서류가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는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서류가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미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죠. 유효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는 잠깐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